제가 굳이 경매와 공매를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군요. 아파트에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 외에 있는 거 있잖아요. 공장이든 뭐 상가든 뭐 토지든 그런 것들은 뭐 경매로 해서 충분히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는요 워낙 이 실거래가나 뭐 거래 사례가 아주 많아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고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가격적인 분석을 보통 대부분 다 실력이 비슷비슷하니까요. 네. 그런데 토지든 상가든 공장이든 간에 내가 좀 더 발품을 팔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손품을 팔고 정보를 좀 더 많이 얻는다면은 이게 딱 지정된 가격이 없잖아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수익형 부동산들은요. 가격 정찰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가에 대한 적정 가격을 아니면 이 공장에 대한 적정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경매나 공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싸게 낙찰을 받고 대출을 쳐서 거의 보증금만 받으면 무피 투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자, 근데 저는요 아파트 하나만 파기도 참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해요. 네, 아파트만 파고들잖아요. 아파트도 상당히 할 게 많아요. 네, 자 분양권이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그런 입주권이 되기 전에 그런 매물 사는 것도 있고요.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또요. 네. 분양권이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이제 입주권이든 뭐 입주권 전 상태, 관리 처분인가 전 상태 거 그런 거 매수하는 게 있고 또 갭 투자가 있잖아요. 갭 투자.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이것만 내가 보고 지역별로 분석하고 지역마다 갈아타기 하고 이렇게 하기로 참 시간대가 참 부족하고 매물 분석하기도 참 시간이 부족할 생각하는데 굳이 꼭 내가 경매나 공매를 꼭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의문이 들어요. 근데 제가 경매나 공매를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게 경매 공매가 꼭 권리 분석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겠구나.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경매나 공매나 아니면 아파트 청약 당첨이든 뭐든 간에 네,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인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만 강조하는 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뭐 재개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뭐 몇 년 몇 월부터 내가 뭐 어떤 한 재개발 단계 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서는 조합원 지휘양도 안 됩니다.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조합이 결성되는 이후부터 뭐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부터 뭐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매우 어려운 듯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요 항상 카페나 이런 데서 블로그나 글을 쓰는 거 사람들 보면은 야 남들 다 아는 사실 네가 적어서 뭐해 이런 식으로 자꾸 비하를 하는데 여러분 부동산은요 남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게 부동산인 거예요. 그게 아파트라고요. 네? 자 여러분들의 초점이 자꾸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이 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약간의 뭐 행정 단계가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서로 조합원들 사이에서 파벌 생기고 비대위 생기고 이런 것들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을 보고 약간 이 사람들 약간 영웅이 아닌가 이렇게 자꾸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추앙을 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동산에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 중요한 건요 이 아파트가 올라갈지 앞으로 내려갈지 폭등할지 폭락할지 그런 사이클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저는 그래서 그 사이클만 잘 탄다고 하면요 경매 공매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주식 보세요 여러분. 항상 싸게 사야지만 그게 돈 법니까? 아니에요. 싸게 사야지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잘 타야 돈을 벌죠. 안 그렇습니까? 네, 현준이 거 이야기 안 했어요? 네. 싸게 사야 한다. 네. 그쵸. 사이클 타야 돼요. 사이클 타는 게 중요하지. 이게 내가 제 아무리 내가 가격을 싸게 주고 산다 하더라도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면요 그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경매 같은 경우가 싸게 산다. 경매는 싸게 사면서 안전마진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이클 잘못하잖아요. 그 안전마진이 깨진다고요. 네, 안전마진이 깨진다고요.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10,000원에 뭐 예를 들어서 공모주를 받았는데 10,000원에 공모주를 받았는데 그 주가가 추가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공모주로 싸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식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예상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땡땡 지역 사고요. 네. 그 이후에 23년도 어디, 25년도 어디, 27년, 28년 또는 30년도 어디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바로 우리는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 시점은요,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요, 2년이라는 세월을 부동산을 사면서부터 기다려야 하잖아요. 왜 그래요? 무조건 일반과세를 받기 위해서. 6에서 45%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2년을 보유를 해야 돼요. 자, 2년 보유를 한다. 내가 2년 보유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네. 2년 동안에 이 부동산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대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선진입을 하잖아요. 가장 어두운 시기 때 선진입을 하면은 그 최소한 그 회복장 살짝 회복하는 그 반등은 먹을 수 있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내가 2년을 보유하고요. 사보고 다른 지역에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지역으로 갈아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샀던 그 지역은요, 확신이 있어서 샀기 때문에 그 지역도 사이클이 온다고요. 왜? 지방광역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방광역시는요, 사이클이 엄청 짧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뭐 울산이란 지역 한번 볼까요? 울산이란 지역에 좀 더 좀 오래된 지역이 있다면은 자, 울산이라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저기 요런 거 한번 볼까요? 네, 자, 울산의 지역 보세요. 이게 신정 현대홈타운이라는 구축인데요. 자, 사이클 2010년부터 이렇게 사이클이 올랐죠. 네, 2년 동안 사이클이 올랐어요. 사이클이었죠. 상승합니다. 상승. 그리고 요렇게 또 보합과 하락이 있었죠. 네, 또 상승이 또 2년 8개월 상승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락이 또 뭐 예를 들어서 한 하락까지 뭐 2년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2년 정도 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지방 부동산이에요. 2년에 한 번씩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네,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방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선진입을 해서 싸게 사잖아요. 그러면 2년을 기다리면 또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지방은요, 공급이 쉽기 때문에 공급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네. 자, 대구 한번 볼까요? 대구. 자,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는 좀 상승이 길어서 됐어요. 네. 자, 이때가 아마 미분양도 많이 터졌고, 뭐, 그랬었어요. 네. 하여튼, 이제 2009년 10월 달에, 1년 되자마자 113건이 거래가 되네요.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네. 미분양도 있었고, 미분양 처리도 있었고, 뭐, 그렇겠죠. 네. 자, 상승 보세요. 뭐, 2010년부터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5년 2개월 동안 상승합니다. 5년 2개월 동안요. 자, 그리고요. 5년 2개월도 상승하고, 자, 하락이 8개월 하락하고요. 8개월 하락하고, 또, 4년 4개월 상승을 해요. 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지? 신기하죠? 그리고 또 지금 2년 동안 하락을 했고요. 네. 그런데 내년도, 내후년도에 대구의 부동산이 입주 물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언제까지요? 3억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또 바닥을 다지면서 서서히 또 차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도 또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옛날에 보세요. 전세가 상승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전세가 떨어지고 매매가 같이 떨어졌죠. 네, 또 전세가 올라가잖아요. 네, 보세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전세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전세가는요, 언제 가격이에요? 전세가 2016년도 가격이에요. 맞습니까? 거의 2017년도? 네, 17년보다 더 심한데, 전세? 하여튼 16년, 17년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매매가도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2017년도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4억 천이잖아요. 4억 천. 2017년도가 지금 17%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럼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방부동산의 매력입니다. 대구 이렇죠? 그러면 부산은요? 부산에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
좌동의 벽산 가볼까요? 자동 벽산, 좌동 벽산 1차 이런거. 자 보세요. 2006년부터 해가지고 리먼이고 뭐건 간에 상관없이 2011년도까지 5년 3개월 4개월 정도 올라요. 네. 그리고 하락한 시간 2011년도부터 또 하락을 1년 1개월 정도 하락을 하고요. 또 상승. 네. 4년 5개월 동안 상승하죠. 그리고 네. 2017년부터 1월부터 해가지고 또 하락 2년 3개월. 네. 바닥 따지고 또 상승. 네. 2년 1개월 상승하죠. 지금 또 하락하기 일보 직전이죠. 이게 지방부동산의 매력적입니다. 사이클이 짧아요. 그래서 내가 선진입만 하게 되고 2년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실현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 이해하셨습니까? 또 가볼까요? 어디? 대전? 대전은 또 세종시가 또 있어가지고 조금 곤란하긴 한데, 일단 대전에 저기 도안 트리플 5단지 가볼까요? 도안 트리플 5 이래요. 네. 대전 같은 경우는요, 하여튼 간에 세종시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네. 자, 이게 45% 정도 올랐죠. 자, 한 3년 11개월 동안 올랐었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 반년 정도는 그다지 못 오르다가, 네. 2019년 4월부터 해가지고요. 세종시 가격도 엄청 뜨면서, 대전도 마찬가지로 점프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때 주춤하잖아요.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샀죠? 2019년부터 쫙 삽니다. 네, 쫙 사요. 이때까지. 자, 상승하는 타이밍도 2년 동안 내내 올랐고요. 그리고 대전은 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 말고 잠깐만요. 그 둔산동 크로바 볼까요? 크로바. 둔산동 크로바. 자, 둔산 크로바 보세요. 이게 완전 죽음이에요. 2007년부터 해가지고 오르지 않습니다. 네, 2007년부터 해가지고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트리플 5단지가 오르는 거 보셨죠? 트리플 5단지가 워낙 저렴했던 게 있었고, 세종시의 금액대가 또 올라가니까 같이 수혜를 받아서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둔산 크로바 같은 경우는요, 10년 동안 오르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투자하면은 골 때려요. 수많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둔산 크로바 대장이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물려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물려가지고 나오지를 못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매매가 전세가 보세요.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비로소 올라가잖아요. 근데 전세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매매가 떨어지죠. 이게 뭐다? 세종시라는 악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세종시의 악재도 있고, 대전 현재 입주 물량도 있었고, 네, 이러면서 이 유명한 둔산 크로바 아파트가 매매가 3억 9천에 전세가 3억 7천으로 붙어버려요. 갭이 2,300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 올랐어요? 9억이 올랐습니다. 2천만원 투자해가지고 9억이 올랐어요. 몇 배예요? 45배. 4,500% 수익률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주식 가지고 주식 2천만원 가지고 9억 벌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같은 대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자, 대전의 입주 물량 볼까요? 아이고야. 대전의 입주 물량이 이때 2017, 2018 이때도 많았어요. 네. 꾸준히 많았죠? 2014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요, 신축. 네, 신축인 도안 트리플 5단지 같은 경우 있죠. 5단지 같은 경우는요. 자, 보세요. 그냥 분양하자마자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네. 이게 왜 올랐을까요? 일단 싸서요. 싸고 신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내가 대장 아파트를 사야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네. 차라리 신도시고 좀 비전이 있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입주할 때 제일 싸기 때문에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요, 상승기를 타면서 차익 부분은요 가장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대장 아파트를 잡아야겠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지 마세요. 차라리 신도시 아파트를요 아주 쌀 때 갭이 적은 거 여러 채를 잡는 게 어떻게 보면요 수익률 측면에서 더 이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대장 아파트 잡아야지, 대장 잡아야지, 저기 뭐 어디 지역의 주상복합 진짜 멋있더라, 그거 10억이 나오면 잡아야지, 10억 나오면은 20억 가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12억부터는요 비과세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3억 4억 주고 잡았는데 그게 8억이 된다, 9억이 되잖아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전적으로. 그러면 훨씬 더 이득 아닌가요? 네? 비과세를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세금을 내면서 그 비싼 아파트 사서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그게 중요할까요? 차라리 그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많이 혜택을 받는 게 더 유리한데, 그러면 오랫동안 내가 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자, 미정님께서 수원 원천 삼성 1차를 4, 5년 전쯤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1억 5천이었는데 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어떨지요? 살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때 조금 기회를 놓친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네, 그때 만약에 샀었잖아요. 네, 샀으면 뭐 올랐을 수 있는데 아마 그 욕심 때문에 못 팔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저를 만났으면 팔았겠지만요. 네. 그리고 양도세 중과받기 때문에 어차피 못 팔았어요, 미전이. 원천 삼성. 네. 이거 저번에 어떤 분이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미전이? 이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 아파트? 자, 제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요, 위치가 좋지 않다, 이게 주거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21평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와, 거래량 보세요. 39건이 2020년 2월 달에 거래가 됩니다. 1억 4천. 이게, 와, 1억 6천, 100% 넘게, 와, 139% 2억에 올랐네요. 네. 근데, 양도세 중과 풀린 시점이 언제예요? 2022년 6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이거 중과받기 때문에 못 팔아요. 네, 못 팝니다. 근데 지금 팔려고 내놓는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안 돼요. 이때 3억 5백에 파신 분들 정말 대박인 거예요. 네, 이분 이거 아마 같은 것 같아요. 동시에 찍힌 것 같은데, 이 11층을 3억 5백에 파신 분들 정말 잭팟입니다. 잭팟.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송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방송은 금요일 밤에, 내일은 제 개인적 사정 때문에 방송 못할 것 같고, 토요일 또 못합니다. 네. 금토 제가 방송을 또 못하기 때문에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멤버십 방송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 끝나면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멤버십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질문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일요일 멤버십 방송에서 뵙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월요일에 제가 또 약속했을 건데, 네, 하여튼간에 이 12월 달이 송년회다 뭐다 하면서 좀 너무 바빠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한 번씩 좀 평일에 좀 방송을 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평일에 방송 못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날에 꼭 잡아가지고 열심히 방송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멤버십을 통해서 저를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제 방송의 성장과 그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점,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제 멤버십 같은 경우는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번 주는 일요일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현재 내년에 땡땡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골드 멤버십 만을 위한 카카오 스터디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2월 1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테크 관련 준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